일요일 오후입니다. 한 동네에서 이웃끼리 웃으며 인사하고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고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량한 사람들이 군중 속에 들어간 순간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도 도덕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이 군중 속에서 어떻게 괴물이 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낭낭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 자신이 같은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군중 속에서 인간의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 앞쪽에는 전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사고와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인간 뇌의 사령탑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큰 집단 속에 들어가면 이 전전두엽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 신경과학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중 속에서는 떠레이크가 풀린 자동차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몰개성화라고 부릅니다. 몰개성화란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우리라는 집단 덩어리 속에 녹아드는 현상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기 인식 기능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는 이 자기 인식 기능이 꺼집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라는 심리적 보호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분산되는 순간 인간의 행동에서 빨레이크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책임 분산 효과라고 부르는데 집단이 클수록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은 반비례하여 줄어듭니다. 10명이 함께 있으면 나의 책임은 10분의 1로 느껴지고 100명이 함께 있으면 100분의 1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심리적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가 진행한 유명한 감옥 실험입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간수 역할과 수감자 역할로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불과 며칠 만에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집단의 역할과 분위기가 개인의 도덕성을 압도한 것입니다. 이 실험은 환경과 집단의 힘이 개인의 성격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비극은 수없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평범한 시민들이 이웃을 고발하고 학살에 동조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최악의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악마 같은 괴물이 아니라 그저 생각하기를 멈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멈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중 속에서 인간은 죄인으로서 판단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동조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에서는 분명히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주변 다수가 오답을 말하면 자기 판단을 버리고 따라가는 비율이 70% 이상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는데도 다수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틀린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 인간의 뇌입니다. 이 동조 현상은 온라인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댓글창에서 한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침묵하거나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게 됩니다. 좋아요 수와 공감 비율이 높은 의견은 더 옳은 것처럼 보이고 소수의 반대 의견은 틀린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온라인 공간에서 여론이 극단적으로 쏠리는 이유입니다. 군중 심리의 또 다른 무서운 측면은 감정의 전염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주변 사람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이 분노하면 옆 사람도 분노하고 그 분노가 군중 전체로 퍼지는 데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축구장에서 한 관중이 소리를 지르면 수만 명이 따라 지르는 것도 이 감정 전염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 전염이 긍정적인 방향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훨씬 빠르고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 위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이 공포에 빠지면 그 공포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군중 속에서 발생하는 압사 사고의 원인도 이 집단 공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 그 공포가 순식간에 군중 전체로 퍼지고 수천 명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군중의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군중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것인데 공포에 빠진 상태에서는 이 판단조차 어려워집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것도 군중 심리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길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아무도 돕지 않는 현상을 뜻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혼자 있을 때 도움을 주는 비율은 80%가 넘지만 5명 이상이 함께 있을 때는 이 비율이 30%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이 역설적인 현실은 군중 심리의 또 다른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군중 속에서 나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 잠깐 멈추고 정말 이것이 맞는가를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군중 속에서도 나는 개인이라는 자기 인식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며 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몰개성화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물리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군중의 에너지는 중심부로 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이성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실제 군중 속에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군중 상황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 3명에서 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군중 심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심리적 함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밀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정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빠지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당신이 어떤 집단 속에서 강한 감정의 물결을 느낄 때 이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지금 나는 군중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이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최악의 비극은 소수의 악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를 멈춘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수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려면 군중이 움직이는 순간 한 번이라도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멈춤이 100명 중 3명의 자리에 당신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